강한 칼은 날카롭지만 부러지기 쉽다. 사람은 물과 같이 처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은 흐르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장애물을 돌아 계속 전진한다. 휘어지지만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처세법이자 겸허함과 관용의 미덕이다. 이런 미덕은 유연함과도 일맥상통한다. 세상과 맞서지 않고 포용하며 만물을 생장시키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공을 세우고도 오만하지 않는 물의 심성, 이것을 바로 태도라고 한다. 청대의 권신인 연갱연은 1700년 진사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른 후 승승장구하더니 10년도 안 되어 사천 총독에 올랐다. 당시 청나라 서북쪽 변방에 외적이 자주 침입하여 전란이 끊이지 않자 강희제는 연갱요가 사천성과 맞닿아 있는 티벳과 청의 등지의 혼란을 평정해주길 바랐다. 과연 연갱요는 황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1718년에 서장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다. 당시 그는 청군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었다. 서장 변경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그는 군대 가운데 만주족과 한족 장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량미 보급로의 지세가 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 덕분에 군사들은 걱정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연갱요는 그 공을 인정받아 강희제에 의해 사천과 섬서 두 성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서북지방 최고의 관직에 올랐다. 그해 9월 청해 지역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자 강희제는 연갱요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 반란군을 소탕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출전을 앞두고 연갱요가 갑자기 군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내일 출발할 때 모두 나무판과 건초더미를 하나씩 짊어지고 출정하도록 하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이한 명령에 장수들은 위화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그 이유를 캐물을 수 없어서 그대로 따랐다. 이튿날 군대가 진군의 청해성에 다다르자 넓은 늪지가 앞을 가로막았다. 군사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연갱요가 명령을 내렸다. 건초더미를 소택지에 던져 넣고 그 위에 나무판을 깔아서 그것을 밟고 늪을 건너라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병사들은 무탈하게 늪을 건널 수 있었다. 사실 그 늪은 반란군들이 광군의 진격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광군이 진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방심하고 있던 반란군은 갑자기 광군들이 들이닥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삽시간에 광군에게 괴멸당하고 말았다. 한 번은 야영을 하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금세 그치는 것이었다. 연갱요는 곧장 부하장수를 불러 수 100명이 정예기병을 이끌고 나가 군영의 서남쪽 숲에 매복한 적군을 사살하고 오라고 명령했다. 장수가 다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할 새도 없이 곧장 기병을 이끌고 숲으로 가보았더니 과연 숲속에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복군을 소탕하고 돌아온 장수가 연갱요에게 물었다. 서남쪽 숲에 적군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연갱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갑자기 바람이 불다가 멈춘 것은 서남쪽 십리 밖의 숲에 있던 새들이 날아오른 것이니 그곳에 매복군이 있다고 짐작한 것이네. 부하장수는 속으로 연갱요의 뒤에 탐복했다. 어린 시절 옹정의 집에서 기거한 적이 있던 연갱요는 옹정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옹정이 황위에 오르는데 적잖은 공을 세웠다. 옹정은 황상에 오른 후 연갱요를 총애하여 서북지방의 군사와 정치를 그에게 일임하고 관리를 임명할 때도 늘 연갱요의 의견을 물었다. 또 옹정은 연갱요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에게도 관심을 쏟아 후한상과 봉호를 하사했다. 하지만 연갱요가 지략과 지혜는 있지만 겸손함의 미덕은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황제의 총애에 득에 양양하여 몽고 페르의 딸을 빼앗고 제독과 참장을 여럿이나 차명에 처하였으며 심지어 몽고의 왕공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이런 행동이 많은 신하들의 분노를 사 그를 탄핵하는 상소가 조정에 빗발쳤다. 문무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연갱요의 죄상을 고발하자 옹정 3년 10월 옹정은 연갱요를 북경으로 불러들여 신문하도록 했다. 그해 12월 위정대신 등이 연갱요의 죄를 확정했는데 대역죄 5건, 기만죄 9건, 월권죄 16건, 분별없고 도리에 어긋난 죄 13건, 전행을 일삼은 죄 15건, 잔인죄 사건 등 죄목이 총 92건에 달했다. 옹정이 연갱요의 죄행을 익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부추기는 것 같았지만 한번 숙청에 칼을 들자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옹정 3년 12월 황제는 연갱요가 하옥되어 있는 감옥으로 보병통령 아이돌을 보내 자결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연갱요는 어명을 듣고 곧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연갱요의 가족과 친구들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그의 부친 연하련과 형 연이호가 삭탈관직 당하고 아들은 처형을 당했다. 가족 중 15세 이상은 모두 유배되고 자손 가운데 15세 이하는 노비가 되었다가 15세가 되는 해에 유배되었으며 친족 중 문무관원은 모두 파직당했다. 처세의 무지한 탓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연갱요의 비극은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은 옛사람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리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 정신이 맑을 때는 시비를 가릴 수 있지만 일시적인 충동이나 자만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또 이성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 틈에서 돋보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